간만에 토트넘이 재밌는 축구를 했고 여기에 손흥민이 완벽한 플레이메이킹까지 더해져 우리나라 축구팬들의 기분이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그 모습을 지켜봤던 저도 그리고 영상으로 제작했을 때 좋아하시는 댓글들 보며 너무 흐뭇했습니다. 특히 손흥민 선수가 포스테코글루 전술에서 또 한 번의 진화를 거듭하는 모습이라 이번 시즌이 더 기대가 큽니다. 손흥민은 진짜 오랜만에 짐승 같은 포효를 선보였죠. 하지만 이런 손흥민의 밝은 미소와 토트넘 선수단의 기쁨과 달리 짜증이 잔뜩 났었던 선수가 있었습니다. 바로 토트넘의 원톱으로 출전한 히샬리송입니다. 토트넘이 개막전부터 공격 축구를 하고 있고 팬들의 큰 호평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토트넘의 화끈한 공격 축구의 선봉인 히샬리송의 경기력이 이상합니다. 토트넘 공격 축구의 원톱이라면 개막 이후 터진 4골 중 1골 정도는 기록했어야 했죠. 토트넘의 공격 전술과는 완전히 대비가 되는 히샬리송의 모습입니다. 손흥민은 맨유전에서 기회 창출 4개를 기록하며 토트넘의 전방위적인 공격에서 패스 도사 그 자체였습니다. 손흥민을 기점으로 한 모든 공격 빌드업이 성공했다면 5골은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포인트는 손흥민의 5골이 유력했던 빌드업에서도 히샬리송의 골찬스는 없었습니다. 히샬리송의 맨유전 경기 데이터를 살펴보면 놀랍습니다. 히샬리송은 28회의 터치만을 가져가며 55회의 터치를 가져간 손흥민의 반 정도밖에 볼을 만지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원톱 스트라이커로 출전해 득점을 노렸음에도 슈팅은 0개였죠. 패스 성공률도 64%에 불과했습니다. 가장 큰 충격은 볼 경합 수치입니다. 토트넘이 히샬리송을 영입한 이유는 상대 수비진과 적극적으로 싸워서 이겨내는 강한 투사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경합 능력의 장점을 높게 평가했는데요. 하지만 맨유전에서 히샬리송은 지상볼 경합을 7번이나 시도했음에도 한 번 성공했습니다. 14%의 충격적인 지상볼 경합 수치를 나타냈습니다. 여기에 공중볼 경합 성공률은 0%로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5번의 공중볼 경합에서 0%의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세계 최고의 센터백으로 공중볼 경합에 특장점이 있는 김민재 선수를 히샬리송이 만난다면 숨도 못 쉴 현재의 폼입니다. 히샬리송은 맨유전에서 69분 교체가 되었습니다. 엔지 감독은 1대0의 리드에서 히샬리송의 임팩트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판단을 내렸죠. 페리시치를 좌측 윙어로 투입시키면서 손흥민의 원톱을 테스트했습니다. 개막전 히샬리송의 부진이 영국에서도 논란이었습니다. 이에 앞으로도 히샬리송을 신뢰하겠다던 엔지 감독의 인터뷰가 주목받았는데요. 하지만 이 인터뷰를 하고 바로 다음 경기에서 손흥민 원톱 옵션이 발동되었습니다. 히샬리송은 교체되면서 상당히 아쉬운 표정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벤치에 앉아서도 옆에 있는 브라질 동료 에메르송 로얄을 앞에 두고 화를 내는 모습도 포착이 되었죠. 페페사르는 벤치에서 히샬리송의 화를 풀어주려 재롱을 피우는 모습도 화제였습니다. 과연 히샬리송이 이렇게나 분노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히샬리송은 ESPN의 기자 나탈리 제드라의 독점 인터뷰를 통해 교체에 대한 짜증을 설명했다고 합니다. 슈팅할 만한 볼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나의 잘못이 크다. 공격수인 내가 볼을 받아야 했고 골문과 가까워야 했다. 오늘 공을 받지 못해서 화가 났다. 교체나 다른 그 무엇 때문이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히샬리송은 맨유전에서 슈팅 0개였죠. 히샬리송의 입장에서 토트넘이 공격 전술을 펼치는데도 슈팅 한 번 못 때리고 나온 게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듯 보입니다. 그렇지만 히샬리송은 무엇보다 마음의 안정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팀이 승점 3점을 땄다는 게 가장 중요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래, 히샬리송 이 친구 열심히 하시잖아. 히샬리송은 팬들에게도 자신의 득점이 안 터지는 것에 대해서 인내심과 양해를 촉구했습니다. 자신이 훈련을 잘해왔고 훈련에서도 득점을 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득점이 나오는 건 시간 문제라면서 팬들에게 조금만 참아달라고 말이죠. 해리 케인 같은 아이돌을 대체하는 건 쉽지 않다면서 좋든 싫든 자신이 골을 못 넣으면 케인을 그리워할 것임을 안다고 말했습니다. 클럽에서 200골 이상 득점한 사람이라고요. 자신이 토트넘 셔츠를 입고 최대한 많은 골을 넣으려고 노력할 것이며 그것이 구단이 자신에게 값비싼 대가를 지불한 이유라고 말했습니다. 히샬리송도 인터뷰를 하는 것을 보면 훈련도 열심히 하고 득점도 열망하는 것 같은데 뭔가 심리적인 부담감도 상당한 듯 보입니다. 이런 히샬리송의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은 역시 캡틴 손흥민이었습니다. 손흥민은 히샬리송이 어떤 포지션이든 소화할 수 있다면서 히샬리송이 가운데서 공을 정말 잘 잡아줬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렇지만 전술적으로 궁금해집니다. 왜 히샬리송은 토트넘의 신나는 공격 축구에서 소외당하며 볼을 잡지 못했을까요? 맨유전 토트넘의 위협적인 공격 장면을 통해서 히샬리송이 볼을 받지 못한 이유를 분석해보면서 영상 마무리하겠습니다. 전반전 손흥민이 바란을 벗겨 나오는 돌파 장면입니다.
여기에서 히샬리송이 손흥민을 바라보고 손을 번쩍 드는 모습이 보이시죠? 하지만 그 모습을 지켜본 루크쇼가 빠른 백업을 통해서 히샬리송을 밀착 마크합니다. 그 옆에는 리사마까지 견제하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은 판단합니다. 히샬리송에게 패스를 바로 건넨다면 슈팅 가능성이 낮지 않을까? 때문에 노마크로 전진해오던 사르에게 패스를 주는 판단을 내렸습니다. 여기에서 히샬리송이 손흥민의 패스를 받고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하려면 두 가지 선택을 했어야 합니다. 한 가지는 손흥민이 발안을 벗겨내는 동시에 손흥민 쪽으로 빠르게 다가와서 수비 견제를 떨치고 볼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그랬다면 자신이 위협적인 장면에서 돌파와 슈팅 등 다양한 선택지가 생겼을 겁니다. 또 한 가지는 붙어오는 루크쇼의 뒤를 돌아가는 침투 움직임입니다. 그런 움직임을 봤다면 손흥민이 감겨 들어가는 크로스를 올려줬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런 게 참 쉽지는 않습니다. 1초가 안 되는 순간적인 판단 센스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히샬리송은 단지 손흥민의 공을 바라볼 뿐 판단하지는 못했습니다. 후반전 손흥민의 득점 찬스에서도 히샬리송의 움직임이 아쉬웠습니다. 손흥민이 수비수 3명을 돌파하면서 안으로 치고 들어옵니다. 여기서 원톱은 손흥민이 드리블 치는 반대 방향으로 순간 침투하면서 루크쇼를 끌고 나가는 판단이 가능했습니다. 그랬다면 손흥민이 루크쇼의 슈팅 견제를 피함과 동시에 히샬리송에게 패스할 수 있다는 선택지도 생깁니다. 아니면 아예 우측면 바깥으로 돌아서 움직이는 판단도 좋았습니다. 그랬다면 오히려 루크쇼를 오른쪽으로 끌고 나가며 손흥민의 슈팅에 오픈 찬스를 만들어줄 수 있었죠. 하지만 이 장면을 살펴보시면 히샬리송은 손흥민의 돌파와 슈팅을 관전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잔발만 오지게 뛰면서 말이죠. 이런 히샬리송의 판단은 의외로 굉장히 단순합니다. 자신에게 패스를 줄 것이라는 예측을 하고 계속 기다린 것 뿐입니다. 손흥민이 패스를 준다면 루크쇼를 등지고 버티면서 터닝 슈팅이라도 때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거리가 너무 가까웠기에 손흥민이 패스를 준다는 선택은 자칫하면 슈팅조차 때리지 못하고 볼 소유권을 넘겨줄 수 있다는 판단이 섰던 겁니다. 결국 손흥민은 슈팅을 선택했고 아이러니하게도 슈팅은 히샬리송을 마크하던 루크쇼의 발에 맞고 나갑니다. 히샬리송은 왜 자신에게 패스를 안 준 건지 원망하듯 바닥에 주먹을 내리죠. 이게 전술적인 생각의 차이입니다. 오프더블 상황에서 어떻게 움직여야 효율적인지 생각하기보다 히샬리송은 자신이 어떻게든 리그 득점을 빨리 넣느냐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생각이 굳어 있으니 유연한 움직임이 안 나오는 상태입니다. 브라질 국가대표에서 주전 원톱으로 뛰고 있는 선수이기에 클래스는 인정받은 셈입니다. 허나 결정적인 차이로 슈팅을 만들어내는 것은 조급함이 아닌 침착함과 유연한 사고입니다. 히샬리송을 보면 손흥민의 토트넘 입단 첫 시즌이 생각납니다. 손흥민 선수도 EPL에 첫 입성하자마자 뭘 보여줘야겠다는 생각이 많았습니다. 때문에 에릭센, 델리알리, 케인 등 창의성이 있는 패스 마스터들이 있어도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볼을 달라는 제스처로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EPL에 뛰는 선수들은 세계 탑급의 선수들입니다. 그들은 넷볼을 정적인 상태에서 받아서 바로 수비진의 마크를 받는 상황을 원치 않습니다. 오히려 빈 공간을 돌아뛰거나 상대 수비진을 떨쳐내면서 변칙적으로 움직이는 선수에게 패스가 나갑니다. 그게 팀을 위한 빌드업이나 슈팅 찬스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죠. 손흥민의 오프더블 단점이 큰 질타를 받으면서 분데스리가 리턴설까지 나왔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포체티노가 손흥민을 붙잡아 토트넘에 남겼기에 EPL에서 아직도 뛸 수 있었습니다. 히샬리송은 이 다음에 일어난 손흥민의 행보에 주목해야 합니다. 손흥민은 자신이 뭘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 그로 인한 유연하지 못한 오프더블 움직임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이 문제점을 스스로 인지한 후 적극적으로 고쳤는데요. 결국 손흥민은 오프더볼의 강점을 지닌 침투의 신이 되었죠. 사실 히샬리송이 빠져나오거나 돌아 들어가는 움직임보다는 직선적인 침투에 능한 선수인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NG의 전술에서 적응하려면 더 많은 움직임을 통해서 동료와의 공격 효율성을 생각해야 합니다. 오히려 골 욕심을 조금 내려놓고 골문 안에서 상대 수비진을 교란하는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줘야 결정적인 슈팅 찬스를 맞이하는 동료의 패스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제자리에서 손을 들고 헤딩할 테니 크로스 올려달라는 주문, 그리고 박스 안에서 돌파해서 들어오는 선수에게 제자리에 서서 패스를 달라고 꿋꿋이 서 있는 플레이는 효율성이 없습니다. 손흥민이 원톱 자리로 이동해서 보여줬던 유연성 있는 움직임과 다이렉트 원터치 패스 플레이, 이런 것을 히샬리송이 못하는 이유입니다. 히샬리송은 지난 시즌 리그 한 골의 압박, 그리고 이번 시즌 케인의 공백을 채워야 한다는 부담감에 골 욕심이 뇌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유연하게 생각해보면서 NG의 공격 축구에 녹아들었으면 좋겠네요. 능력은 있는 선수니 깨닫는 순간 몰아치기 득점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일단 근데 손흥민이 원톱에서 좀 뛰자 히샤라. 축구영이었습니다.